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이비인후과의 임기종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2022년 추계 이비인후과 학회 대전에서 소아이비인후과 학회의 강좌로서 소아 경도난청의 재활, 보청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오늘 말씀드릴 기회가 돼서 영광입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소아난청에 대해서 한국 그 통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히어링 에이드 소아 피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했던 피팅 케이스 중에 제가 좀 그래도 배웠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나 공식적인 그 가이드라인을 잠깐 살펴보는 그런 네 가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에피데미올로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WHO에서 정하길 그 히어링 로스를 이제 40dB 이상으로 그렇게 정의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소아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예민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귀의 청력이 30dB보다 나쁘다. 그러면은 그거는 히어링 로스라고 정의하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그 26에서 40, 41에서 60, 60에서 80, 81 이상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HA에서는 거기 조금 달라요. 15까지, 그 다음에 26에서 40, 41에서 55, 그 다음에 56에서 70, 그 다음에 이제 90, 그 이상. 이렇게 좀 다르게 정의한 것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2018년 논문인데 이제 한국의 난청을 측정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한국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그 이 청각 소실이 플라토를 이루었다가 이제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면 한 2010년에서 2012년 기점으로 청각 장애나 이런 게 줄기 시작해요. 특히 유소아는 그거보다 더 적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각 장애인 이렇게 등록 인수의 절대값을 봐도 뭐 한 50까지는 다 줄어요. 예, 절대값조차도. 그리고 절대값이 증가하는 이런 50대, 60대, 70대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탑을 이룬 다음에 다 떨어진단 말이죠. 그 유일하게 증가하는 거는 이제 고령화 때문에 오신 80대 이상만 절대값이 증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뭐 10세 이하 아이들 완전 줄고 있죠. 예, 그 다음에 10대 아이들도 이제 2010년을 기점으로 확 꺾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그거를 저 레이트 율로 따지면 이렇게 뭐 전 연령에 걸쳐서 10년, 11년 이후로 아주 급격히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어느 정도 이제 개도국이나 못 사는 나라를 벗어나서 잘 살게 되고 위생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하니까 이런 히어링 로스들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반대로 노이즈 인듀스드 히어링 로스는 더 늘어요. 오죽했으면 이제 이비인후과 학회에서 1917년도에 이렇게 그 전 생애 주기별 청각 케어 검사 이런 거를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 겁니다. 15dB 이상 초과하는 난청이 이렇게 10에서 17.9%까지 다양하게 꽤 증가된 상태로 검진된다는 거죠. 그 미국의 예도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 98년도와 2005년도를 비교해 보니까 이 15dB 이상, 25dB 이상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19.5%면 5명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거고 20명 중에 한 명은 어이구 이거 좀 주의를 깊게 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난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은 노이즈 인듀스드 히어링 로스의 그런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페디아스트릭 그 센소리 뉴럴 히어링 로스는 신경학 의학적 문제가 한 22%, 콘제니탈이 20%, 신드롬이 한 12%, 버스펙타가 한 17%, 그다음에 마타날 프로블럼이 한 11%, 나머지 잘 모르는 것도 한 18% 정도로 이렇게 계산되고 있으니까 한번 들여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인 히어링 에이드 피팅이 되겠습니다. 소아는 성인과 당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피팅 과정을 한번 비디오로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환자를 추가하고 환자의 그 기본 정보를 입력합니다. 아이들의 경우에는 나이가 작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 오디오그램이 바뀌는데요. 이렇게 청각도를 우측과 좌측을 해가지고 다 입력을 시켜줍니다. 리사운드이기 때문에 스마트 PC라는 구동 프로그램을 피팅 소프트웨어를 구동하죠. 그럼 이제 대개는 노아링크 와이어레스로 이제 보청기 우측 좌측 연결이 되죠. 여기는 이제 우측 보청기를 한다고 생각하고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50 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편안한 소리, 그다음에 언컨터블 80, 그렇게 세 부분에서 프리퀀시별로 얼만큼 조정해 주느냐를 이제 따지는 거죠. 대개는 이제 DSL 버전 5로 해주고 신규 사용자 이득 수준은 뭐 60에서 11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퀀시 별로 그리고 50, 65, 80에 이르는 그 부근에 증폭을 얼마나 해줄 건지 1dB 증폭해 줄 거냐, 2dB 증폭해 줄 거냐, 3dB 증폭해 줄 거냐, 그런 거를 이제 위아래로 다 자동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피팅이 아주 쉬워졌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피치 포커스, 특히 방향성, 컴포트 포커스 해가지고 이제 어떤 노이즈들이나 임펄스 노이즈 같은 거를 조정해주는 바람소리 감소 이런 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조절 버튼 관리를 해주는데 뭐 이렇게 라이트로 깜빡깜빡거린다거나 알림음으로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저장되면 그 피팅 리포트로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마지막에 이제 저장을 해주면 그러면 변경된 내용이 이제 보청기에 적용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 첫 번째로 이제 환자의 기본 정보 입력하고 청력도를 입력하고 우측 좌측, 그다음 피팅 프로그램을 구동시켜서 연결기기 인터페이스 뭐 노아나 스피드링크나 하이프로에 따라서 연결이 되는데, 요즘에는 뭐 노아 와이어레스 무선으로 다 연결되는 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피팅이냐 아니면은 저장된 세션을 불러올 거냐, 이어피스는 뭐 사용할 거냐, 튜브는 어떤 거 쓸 거냐, 돔 사이즈는 어떻게 할 거예요. 경험이 뭐 많고 적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요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DSL 버전 5와 날 NL2를 이제 소화용으로 주로 사용합니다. 성인인 경우에는 자사 피팅 포뮬러인 오디오그램 같은 걸 사용하고 뭐 날 NL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겠죠. 하지만 소아는 다릅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물론 뭐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DSL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작은 소리들을 잘 증폭해 줄 수 있는 면이 있고요. 날 NL2는 그것보다는 좀 더 중고도 난청에서 증폭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DSL 버전 5가 초기 소아 피팅으로 아주 적절하지만 조금 저음이 이렇게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제 날 NL2를 초기 피팅으로 안 하는 거가 이제 너무 중고도 난청을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게 해줄 필요가 없고, 두 번째 날 NL2를 아주 주로 쓰고 싶은 그런 아이들은
뭐 쓰고서는 얼마 있자마자 인공화학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요즘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 과거에 잘 쓰이던 그런 날 NL2가 조금은 DSL 버전 5한테 이제 피팅 포뮬러의 왕좌를 넘겨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파수별 이득을 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50, 65, 80. 즉, 이 소프트 사운드, 그다음에 이제 모스트 컴포터블 레벨의 그 65dB, 그다음에 언컴포터블 조금 이제 큰 소리죠. 그런 80dB가 들어갈 때 어찌 반응하고 증폭될 것이냐. 그거를 이제 조정해 주는 거고요. 각 주파수에서 1, 2, 3dB씩 조정이 가능하고 알아서 자동 압축해 줍니다. 좋죠? 개인 레벨을 통해서 처음에는 이제 한 60%, 70%에서 적용해 주고 점차 이제 아이가 적응될수록 이제 100% 최대 110%까지 개인 레벨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방향성이나 피드백 같은 걸 조정해 줄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별 소음 제거를 해주는데 뭐 말은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윈드가드 같은 게 이제 바람 소리를 차단해 주는 것이고 임펄스 노이즈 리덕션이 갑자기 꽝 소리가 오면 창문 닫거나 문 닫거나 이런 폭음 이런 거를 이제 차단해 줄 수 있고 익스펜전 같은 것들이 이제 냉장고나 선풍기 소리 같이 일정하고 귀찮은 그런 미세 잡음을 차단해 주는데 좋고요. 뭐 사운드 쉐이퍼, 뭐 프리퀀시 로링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거를 이제 조정해서 프리퀀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더더욱 압축해주는 그런 효과까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알림 경고음 설정하는 거, 그리고 소리 발생기 이런 것들을 조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파트에서는 제 개인적인 그 히어링 에이드 피팅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아주 어린 애들은 없지만 이렇게 5살짜리 이제 유치원에서 한쪽 귀가 안 들린다고 보니까 거의 80dB 가까이 돼 있고 뭐 우측도 한 30dB 정도 낮아져 있습니다.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 BT 모델을 당연히 써야죠. 그다음 이제 몰드도 소프트 몰드를 쓰고 그리고 DSL 버전 5를 이용해 가지고 제 타겟 곡선을 산출해서 한 7, 80% 정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30에서 40 정도의 그 이득이 있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90%, 100% 수준까지 이제 이득을 업하니까 한 40에서 50dB까지 이렇게 많이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DD 피오톤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뭐 얼추 뭐 한 40 부근에서 그 에이디드 피오톤 사운드 필드 테스트의 결과가 그려지고 왼쪽과 오른쪽이 비교해 보면 뭐 이젠 비슷하게 가게 되겠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이게 10살짜리인데 PT를 양쪽으로 했는데 이게 오른쪽과 왼쪽 고음 난청이 심하죠. 하지만 이제 저음을 많이 증폭시켜 주진 않고 중고음만 좀 많이 올리려고 시도를 하고요. 이런 양쪽에 난청이 있는 아이도 이런 아이는 이제 12살이니까 CIC 타입으로 했는데 저음은 그래도 약하게 고음은 더 강하게 네, 이런 아이 17살짜리 CIC 저음은 가만히 두고 중고음만 올리고 이런 식으로 12살짜리는 이제 BT로 해주는데 이게 왼쪽에 굉장히 안 좋아서 그러죠. 왼쪽을 더 많이 올려주고 오른쪽은 뭐 조금만 올려주는 그런 방향으로요. 이렇게 스키슬롭이 있는 아이도 이렇게 좀 일정하게끔 해주려고 하고요. 이렇게 그 스키슬롭 있는 아이도 저희 아라씨로 했는데 이렇게 중고음이 증폭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경험으로 보면은 이게 양쪽 보청기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구나. 특히 과잉 증폭하면은 안 되겠다. 에,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올려준다. 그러면 이제 DSL 말씀드렸듯이 저음을 욕심내서 강화하면 왕왕거려서 애들이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고음,
어음 변별을 중시해서 피팅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 당연히 BT를 써야죠. 증폭의 양이 우선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10세 이전의 성장기에서는 BT 맞춰주는 게 좋고, 당연히 석 달, 넉 달, 6개월마다 이제 몰드를 당연히 갈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데, 그 다음에는 좀 CIC나 RIC를 좀 선택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야 좀 이 아이들이 적응이 되니까요. 근데 이렇게 적응된 아이들은 사실은 CIC, RIC로 바꿔줘도 뭐 이렇게 외모도 중시하면서 이렇게 잘 써가니까 이런 아이들은 이제 보청기로 해결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BT를 양쪽이 계속 필요하고 BT로밖에 이제 안 되는 애들은 결국에는 이제 인공화호로 이게 캔디데이트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그 의사로서의 그 판단이 쓰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학교에서나 부모님한테 이런 좌석 배정 같은 걸 신경을 쓰게 해야 공부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또 착용률이 높아지는 그런 문제가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아이들 경우에는 이제 과잉 증폭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명확한 의사 표현이 안 되거나 너무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닉스 8000 스타켓에 나온 거 올클라 프리핏 리사운드에 있는 거 그런 REM 장비를 잘 써서 맞춰주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제가 2013년에 나온 미국의 오디올로지 가이드라인 페디아스트릭 앰플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복잡한 얘기지만 가급적 뭐 보청기 하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양쪽 보청기를 해라. 근데 이제 FM 시스템이나 이제 와이어레스 리모트 마이크로폰을 쓰면 그러면은 뭐 좋은 경우가 꽤 많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BT 써라. 왜냐면 몰드를 교체해 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BT가 이제 증폭도 좋고 그리고 어시스티브 리스닝 디바이스로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TV나 이런 여러 가지 음향기기와 잘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차후의 미래에는 RIC나 미니 BT나 이제 CIC도 파워풀해지면 당연히 좋겠지만은 이제 그 작은 볼륨 안에 배터리와 이 블루투스와 이런 여러 가지를 수용하게끔 하려면 좀 더 이제 발전된 세상이 돼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커갈수록 이어 몰드를 좀 조정해야 되죠. 그리고 아가들 같은 경우에도 피드백 서프레션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오토매틱하게 맞춰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고 벤트 같은 것도 주의해야지 이어 몰드가 작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몰드도 적당히 이제 길게 해야 폐쇄 효과가 덜하고 증폭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꼭 알아야 될 게 이게 세이프티 이슈. 그러니까 배터리 삼키는 것 같은 건 조심해야죠. 그다음에 이제 볼륨을 고정시켜 놔야지 자꾸 이 애들이 건들게 하면은 이거 완전 뭐 저 보청기 조정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볼륨을 조정하지 못하니 과다 증폭되는 거를 피해야 된다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피부 문제 같은 것도 우리 아가들 땀 많은 아이들은 특히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인디펜던트 프리스크립티브 포뮬라 복잡하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DSL 버전 5냐 DSL 그다음에 이제 그 날 NL2 같은 걸 쓸 거냐 이제 아니면은 자사 프로그램 같은 걸 쓸 거냐 어떤 거를 잘 적용해 주느냐 그게 이제 시작점이 된다는 거고요. 당연히 뭐 다채널 다밴드를 쓰는 게 좋겠죠. 그리고 뭐 프리퀀시 로어링이나 이런 거 다 쓸 수 있고 피드백 줄여라 지향성 보청기. 근데 지향성 보청기 같은 경우는 영화 때 막 그런 기능이 있는 비싼 걸 쓰는 것보다는 학교 수업을 하게 되고 이럴 때는 디렉셔널 마이크로폰 쓰는 게 베니핏이 더 크다는 거죠. 뭐 또 그것보다도 FM이 더 좋다는 얘기도 하니까요. 그런 거를 이제 적절히 같이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REM도 잘 할 수 있고 펑셔널 게인 즉 우리 사운드 필드 테스트 에이디드 퓨어톤을 너무 맹신하지 말아라. 부모님이나 이제 본인 리포트가 더더욱 중요하고 유용하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디렉션이니 뭐니 이런 것들을 조정해 가지고 보청기가 3, 4dB만 달라져도 우리 아가들의 이 퍼포먼스는 확확 달라지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아주 주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해주려고 노력하면 우리 아이 발전하는 게 훨씬 빠르다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세스먼트, 베리피케이션을 계속 해줘 가야 이제 우리 아가들의 보청기 조정을 잘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모자란 거지만은 이런 파이낸셜 프로그램이나 펀딩, 컨설트, 교육, 자금, 나눔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걸 잘 따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레베카 커닝햄 선생님이 뭐 이런 그 앰플리피케이션에 관련된 프로토콜을 많이 제시하시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본 뜨고 또 램 해서 개인을 아주 잘 맞춰주시고 보청기 잘 선택해서 이러는 과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아가들을 생각하냐면 실전적으로 이거 보세요. 이게 이어몰드 할 때도 이런 아프지 말라고 뭐 스펀지도 두르고 이 프로브 TV 찔리지 않게 이렇게 딱 만들어 가지고 사진만 해놓는 거 보면 얼마나 세심하게 실전적으로 하시는지 우리가 알 것 같습니다. 시리 측정, 그 리리어 메저먼트 REM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제가 끝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2020년 10월에도 대한청각학회 강의를 했으니까 그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보면 난청이 있는 모든 아동들은 가급적 보청기를 해라. 시도해 본다.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양쪽 보청기를 해라. 이에 더해서 이제 FM 시스템 같은 게 이제 좋을 것이다. 조화의 귀는 자꾸 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파워풀한 거를 사용하거나 주변 기기와의 그 코퍼레이션이 잘 되려면 IoT가 잘 되려면 이제 BT 보청기를 해야 되겠다. 커갈수록 이어 몰드를 수시로 조정하고 오토매티컬 피드백 서프레션을 해주고 이어 몰드 길이를 적당히 해서 꼭 맞게 해주고 환기관 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특히 보청기 안전 문제,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주의를 해야 되고요. 안전 문제. 그리고 이제 조작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아가들 볼륨을 고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과다 증폭을 절대 피해야 된다는 거고요. 유소화의 경우에는 이제 DSL 버전 5, 날 NL2로 대표되는 그런 포뮬라가 보청기 피팅의 시작점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다채널 다밴드, 그리고 초반에 이제 REM 같은 거를 써주면은 좋겠습니다. 에이디드 표톤을 뭐 당연히 쓰는 거 좋은데, 근데 너무 금과 옥조로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나 부모의 그 어떤 리포트 또 그 언어평가,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의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사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영화 때는 뭐 디렉셔널 마이크로폰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수업 받거나 이러면은 그런 거를 좀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요. 계속적으로 오디올로직하게 어세스먼트 하거나 히어링 에이드 베니피케이션을 계속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의료적으로 컨설트하거나 교육을 지원하거나 기부를 이용해서 지원금을 드리는 그런 연계 사업들 그리고 환자 보호자들 간의 이런 정보 교류 나눔 이런 데도 좀 신경을 써야 우리 그 많은 소아들의 보청기 조정이 잘 되고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그런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이 청각 검사 및 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어, 모두 이 그 소리를 맑게 듣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